여러분 오늘 교육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면 교육할 때 자꾸 혼란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냥 들어오시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진행할 테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요리사의 개발을 맡고 있는 이주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시연 위주의 교육을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동영상 강좌 게시판에 있는 시연을 참고를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홈뉴솔루션을 쓰시는 분들도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그게 막연한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면서 혼란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이제 제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그럼 홈뉴솔루션으로 만들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연관이 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순서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만들려고 하는 홈페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홈페이지를 만드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 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그냥 그려가지고 만들고 끝내면 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운영이 핵심입니다. 운영. 그래서 그런 생각은 깊이 있게 해보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운영이라는 게 뭔데? 운영은 뭐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또는 어떤 컨텐츠 서비스면 서비스 그냥 어떤 브랜드를 알리는 일이면 그런 일 홍보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방문객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방문객들이 내 홈페이지에 어떻게 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자꾸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면 그걸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방문자들이 늘고 그 방문자들이 페이지를 여러 번 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이제 목차에 보시면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통찰이 좀 필요하시고요. 깊이 있는 고민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일단 제작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콘텐츠를 거기다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초기에 어설픈 상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무료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입되는 방문자들을 로그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가장 빈번하게 바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메인 메뉴 부분입니다. 이런 메인 메뉴의 순서, 구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홈페이지를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아요. 반응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탈률이라고 하는데 그 이탈률을 보시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처음. 그래서 그걸 줄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의 시도로서 이 메인 메뉴 구성을 바꿔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로그 분석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시고 계속 유지보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탈률이 줄어들고 방문객도 조금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키워드 광고, 유료로 마케팅을 하시는 방법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의 반복이 홈페이지의 운영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라는 게 뭐냐? 일단 뭐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홈페이지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운영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홈녀 솔루션을 가지고. 그래서 홈녀 솔루션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왜 필요한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요, 이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홈료 솔루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한 언어로 되어 있는 이런 녀석들을 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웹 문서라고 합니다. HTML 소스라고 이제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일단 웹 문서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 웹 문서들이 여러 개가 모인 집합체가 홈페이지인 거예요. 이 웹 문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이게 웹 문서의 서식이 무엇이냐. 문서는 서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웹 문서의 서식이 무엇이냐. 얘가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느냐에 대한 선언입니다. HTML5 doctype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이게 HTML 문서임을 알리는 태그가 들어가고요. 그 밑에 헤드라는 태그가 나옵니다. 이 헤드라는 태그는요, 하나의 웹페이지에 어떤 특징을 선언하는 곳이에요. 이 웹페이지가 무엇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그 내용의 요약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제목이 이 태그에 들어가요. 타이틀, 디스크립션, 여러분들 흔히 들었던 메타 태그, 타이틀 태그,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ody라는 태그가 들어가죠. body는 실제 내용을 담고 있는 태그입니다. 이 body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태그들이 다 들어가요. 이쪽에. 그래서 실제 컨텐츠를 감싸고 있는 태그가 body 태그예요. 헤드 태그는 문서의 선언과 관련된 태그들, 그리고 body 태그는 문서의 의미, 이게 body 태그 안에 있는 이제 내용이 실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CSS라는 게 필요하고 자바스크립트, PHP 이런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웹 문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려면. 이 중에서도 HTML과 CSS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고요. 자바스크립트나 PHP와 같은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은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기능. 가령 뭔가를 움직이게 만든다든지, 어떤 내용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보여준다든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가 보여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관련된 일들을 담당한 녀석들이어서 HTML과 CSS는 어찌어찌해서 좀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와 PHP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홈료 솔루션은 자바스크립트와 PHP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웹페이지, 웹문서 요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냐. 기초교육 시간에 정문서 원장님께서 7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웹 쪽에서 이 업을 한 지가 15년이 되는 사람이고요. 정문서 원장님은 그쪽 일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홈페이지라는 그 것을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료 솔루션에 보시면 7가지 컨텐츠에 맞게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이론적인 내용들과 홈페이지 유사 솔루션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매칭을 시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텍스트 태그. 이건 뭐 그냥 일반 텍스트, 그리고 HTML 태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요. 영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는 게 들어가요. 프레임은 특정 공간에 다른 웹페이지 또는 다른 웹사이트를 통째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건데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웹페이지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페이지라고 하면 그 한 페이지를 보고 100페이지를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버튼의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게시판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어떤 그냥 이미지처럼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사실 그 게시판 안에 보면 또 이런 콘텐츠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게시판은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현을 하시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언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스크립트, PHP 이런 언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페이지와 게시판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게시판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집합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 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자료를 끌어다가 보여주죠. 게시판에 글을 쓰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지 않습니까?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컨텐츠, 대표적으로 상품 정보가 있겠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그 브랜드 상품,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소식 정보가 있고, 회원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것들이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게시판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게시판이 보통 6가지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홈페이지 의사 솔루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센터에 교육 후기라는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런 목록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면 보기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보기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하고자 하면 수정 페이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페이지인데요. 총 6가지 페이지가 일반적인 페이지 구성입니다. 게시판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렵게 이제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냥 다 페이지예요. 다 페이지.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마다요. 요소들이 또 모여져 있습니다. 그 요소는 첫 번째로 버튼이에요. 자, 다시 목록으로 들어가서요. 처음에 게시판을 딱 만들면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글쓰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구조에 맞춰서 홈페이지 제작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쓴 다음에는 실제 목록이 하나 올라가겠죠? 이런 각각의 목록에서 각각의 이런 요소들을 게시물의 항목이라고 합니다. 게시물의 항목. 순서가 바뀌었네요. 게시물 항목 먼저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이 페이지에서 이 입력 상자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 그 다음에 입력 상자, 실제 저장을 했을 때 나오는 이런 항목들. 요게 눈으로 보여지는 3가지 요소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6가지 페이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6가지 페이지는 목록, 보기, 쓰기, 수정, 삭제, 답변이라고 하는 특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을 정의하는 게 폼이에요. 목록 페이지라고 해서 목록 폼이 없으면 목록 페이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록 페이지에는 목록 폼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 페이지에서는 보기 폼이 들어가는 거고, 쓰기에서는 쓰기 폼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그 4번째 폼 정의를 해 주셔야 실제로 그 페이지가 쓰기 페이지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록 폼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요? 목록 폼에서는. 이게 목록이 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작성해드린 대로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을 합니다. 목록에서. 게시물을 검색을 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동을 한다든지 복사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목록 폼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기는 열람용 폼이죠. 사실은 보기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는 폼이 필요가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추천하기 이런 버튼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폼이 필요합니다. 쓰기 폼은 등록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댓글 폼 6가지 페이지 중에서 댓글은 페이지가 따로 없어요. 보통은 보기 페이지 안에서 내용 하단에 댓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보기 페이지 안에 댓글 폼이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댓글이 보기에만 들어가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댓글이라는 그 구조가 좀 복잡하게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이제 그런 요소인데요. 그 댓글 폼을 메인 페이지로 빼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응용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실 겁니다.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런 요소들이 페이지에 담겨 있고 그 각각의 페이지들을 다 모은 집합체가 홈페이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전문가라고 하죠. 이해하고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께 홈페이지를 이제 많이들 의뢰를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분들도 저를 비롯한 그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해서 배워가지고 전문적인 일들을 대신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을 해보니까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실제 정말로 원하는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정말 제대로 해드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저도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기획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웹 기획이라는 부분과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이 세 가지가 사실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산출물이 나오는데 홈페이지를 급하게 이렇게 만들고 한 200~300만 원 정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보통 금액이고 그것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기획이라는 걸 정말 제대로 하려면 한 달, 2달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분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하고 제작하는 분하고 소통을 정말 잘해야 돼요. 하는 사람처럼.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홈페이지 제작의 핵심은 기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제대로 정해놓고 그거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대신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홈페이지 요리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하는 그 산출물을 일반 비전문가분들께 오픈을 하고 판매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무료 교육을 이제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직접 제작을 하십니다. 웹기획, 디자인, 개발 보통 그냥 3분의 1씩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때 통상적으로 3분의 1씩 공수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획적인 요소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요리사를 실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거의 기획이 90%를 차지를 합니다. 기획이. 그리고 디자인은 포토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의 부분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토샵을 직접 배우시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만 웹 디자이너하고 같이 작업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일반적인 홍보용 홈페이지, 그리고 게시판 위주로 되어 있는 인터랙티브한 그런 홈페이지는 홈료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프로그램 개발은 필요가 없으세요. 홈료 솔루션 내에서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웹 기획인데요. 그 기획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업을, 그 서비스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에 초안을 만드시고 구현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추가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상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상력.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만들겠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다. 그 상상력을 발휘하실 때는 모양보다도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고자 하시는 실제 내용, 컨텐츠,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컨텐츠를 어떤 구조로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상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양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모양은 사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쉽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정말 경쟁업체나 다른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들을 보면서 와, 저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는 상상과 그리고 홈페이지 요리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모양보다도 콘텐츠, 실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여기다가 구조적으로 담아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 있다면 아마도 홈페이지 요리사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홈페이지를 실제 만들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문서화를 시켜 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함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으실 거고요, 이미. 그래서 명함이 있으셔야 되고요. 로고가 필요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사이트 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메인 메뉴. 물론 운영 중에 매우 많이 바뀌지만 처음에 제작하실 때 이게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완성시키기가 힘드세요. 가뜩이나 여러분들 홈요솔루션이라는 걸 배워가면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홈요솔루션을 구매하기도 전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손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능적인 측면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혼란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홈요솔루션에 대한 부분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홈요솔루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7가지 컨텐츠를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이런 소스 코드를 알지 못해도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PHP 프로그램 언어를 몰라도 거기에 필요한 게시판이라든지 웹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브라우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는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서핑하실 때 메일 주고 받으실 때 다 브라우저를 활용하시니까 그 브라우저를 가지고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 실제로 구현하는 건 몰라도 됩니다. 다만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페이지와 게시판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는 그런 질문이나 그런 혼란은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빠른 활용을 위해서는요. 솔루션을 배우려고 솔루션의 기능을 찾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 표현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 메인 페이지에 이런 게시판을 그냥 템플릿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넣었더니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저걸 구상을 했는데 저걸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을 손으로 그려보시고요. 저 부분 중에서도 이 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여기서 다른 건 요거 하나니까요. 요거를 어떻게 구현하면 되느냐라고 문제에 집중하시고 매뉴얼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빠른 상담 신청 박스 많이들 문의하세요. 많이들 넣으시고 여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빨리 신청을 빨리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메인 페이지에다 그거를 끄집어내고 싶다. 그러면 빠른 상담 신청 폼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메뉴.
홈페이지 위에서 하는 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런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정말 빠르게 그 내용을 이제 습득을 하고 싶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손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없다면 질문을 하실 때도요, 그냥 설명으로 하시면 힘들잖아요. 손으로 그린 걸 사진 찍어가지고 첨부에 올리시면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 그거를, 아,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라고 쉽게 답변을 달아줄 수 있는 반면에 말로 설명을 하면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지? 자꾸 찾아봐야 돼. 사이트에 들어가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 표현해서 그거를 준비해 놓고 필요하면 첨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홈료 솔루션에서는 GMB라는 말을 써요. 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GMB 그리고 보통 이제 좌측에 있는데요. 뭐 LMB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메뉴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홈료 솔루션에서 메뉴를 관리하는 방법은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하시면 나오는 관리자 메뉴바에서 PC 메뉴에 들어가셔서 페이지 관리에서 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메뉴 노출 설정이 있는데요. GMB 노출하면 그 GMB 밑부분의 메뉴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서브 노출이라고 하면 이제 LMB, 서브 쪽에 있는 LMB에 들어가고, 사이트 맵 노출하면 사이트 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메뉴에 자동으로 내용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메뉴라는 곳을 컨트롤할 때는 페이지를 추가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이 내용을 클릭을 했을 때 나는 게시판에 목록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것은 게시판 관리로 가셔서 게시판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만든 것처럼 게시판 만들기도 이름을 적고 메뉴 노출 설정을 GMB, 서브, 사이트 맵. 게시판은 모바일이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노출시키고자 하시면 이거를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새로운 게시판이 추가되고 바로 쓸 수 있게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고 제가 메뉴에다가 내비게이션을 포함을 시켜드렸는데요. 내비게이션이라면 요거를 저희는 이제 지칭을 합니다. 홈료에서의 내비게이션은 요거를 지칭을 하는데요. 요 내비게이션도 메뉴화 될 수 있어요. 메뉴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 밑에 새로운 게시판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새롭게 만든 이 페이지를, 게시판을요, 이 새로운 페이지 하위로 넣고자 해요. 그럴 때는 이동을 하시죠.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페이지라는 걸,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페이지라는 걸 검색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밑으로 이동을 하면 이 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페이지에다 새로운 페이지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위 페이지를.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 노출이 안 되고 있죠? 페이지를 만들면서 노출 설정을 하지 않아서 여기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PC 메뉴 쪽에서. 만든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는 속성을 누르시고 노출 설정을 한번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PC 메뉴 관리로 가시면 여기 새로운 페이지 밑에 이렇게 또 다른 페이지들이 생겼죠. 게시판과 페이지가 구성이 됐는데 얘가 하나의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내비게이션이죠. 제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의 밑에 메뉴가 펼쳐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홈페이지 요리사는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얘들도 나중에는 메뉴화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홈페이지들의 UI를 보면 이 좌측에 이 메뉴가 안 나오고요. LNB가 안 나오고 얘를 이 위에다가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홈페이지 요리사의 상품도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죠.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좌측에 메뉴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실제 메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요리사에서 메뉴는 요 세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이지 분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페이지 관리에 가보시면요. 관리자 모드에서 첫 페이지에서 관리자 버튼을 누르시면 들어가는 페이지가 이 관리자 모드예요. 이곳에서 페이지 관리라는 이곳을 자주 들어가실 건데요. 이 페이지 관리에 있는 좌측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만든 페이지부터 요 밑에 미니홈피까지는 페이지의 분류입니다. 분류.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보통 한 400페이지 정도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들을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것에 불과합니다. 분류를 하는 이유는 너무 페이지가 많으면 찾기가 힘드니까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이 몇 가지 분류 중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만든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페이지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게시판은 게시판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페이지들입니다. 레이아웃은 홈페이지를 보통 보면 상단과 좌측, 하단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모든 페이지마다. 이렇게 동일한 구성, 마치 한글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이 그 영역을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알맹이는 컨텐츠 영역이라고 해요. 컨텐츠. 그런데 이 디귿자 역할을 하는 레이아웃이 디귿자 모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이런 화면을 넓게 쓰는 이것도 레이아웃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이 위쪽과 아래쪽만 있는 레이아웃이 이 페이지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레이아웃들을 모아놓는 공간이에요. 레이아웃이라는 곳은.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서브 레이아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있어요. 이 서브 레이아웃 1000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넓은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이라는 페이지는 특별하게 생각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분류는 어차피 레이아웃이니까 이 속성에 보시면 분류가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요. 디귿자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CO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컨텐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페이지가 일반 다른 페이지와 다른 점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이트 운영하시면서 레이아웃을 새로 만드셔야 될 경우가 생기세요.
그때 이걸 빼시면 동작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인푸트 페이지는 인푸트의 개념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인푸트. 모르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인푸트만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죠? 예, 인푸트는요, 인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시판을 여러분 100개, 200개 만드실 수 있죠. 운영하시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 여긴 게시물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게시판인데요. 이 게시판의 이 모양들은요, 100개면 100개가 다 똑같아요. 만드시면, 처음에. 페이지로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100개의 페이지를 다 따로따로 편집을 해야 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알맹이들, 틀들은 하나의 공간에다가 만들어 놔요. 특히 그런 페이지들,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페이지들을 인풋이라는 분류에 모아놓은 거고요. 하나를 잠깐 보면 이렇게 틀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틀을 불러오는 것을 인풋이라고 해요. 어떤 각각의 100개의 페이지의 목록 그 페이지에서 이 폼을 불러오는 그 자체를 인풋이라고 합니다.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 100개의 게시판의 폼을 한 번에 바꾸고 싶다. 하나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럴 때는 인풋 페이지에서 수정해 주시면 100개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인풋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페이지들이 모여있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내용들을 불러오는 걸 인풋이라고 하고, 페이지 분류에서 인풋 분류는 그런 페이지들만 모아놓은 공간이다. 이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실 일은 거의 없으세요. DIF에서 F 버튼을 누르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 페이지, 이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메인 페이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페이지 분류에서 메인 페이지는 시스템 분류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작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메인 페이지가 오류가 나면요, 밑에 페이지 편집 버튼이 안 나와요. 거기서 딱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인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관리자 모드에서. 그런 때는 시스템 분류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또는 전체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검색으로 메인 페이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템플릿. 이 템플릿 페이지는요, 미리 시간이 날 때마다, 심심하실 때마다 들어가서 보세요. 어떤 모양의 템플릿들이 있는지 많이 알면 알수록 표현하는 방법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관리에서 템플릿. 행렬 콘텐츠 박스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게시판용 템플릿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형. 메인 페이지 꾸밀 때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일부 내용만 변경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div만 복사해서 갖다 붙여 넣으시면 바로 동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은 미리 들어가 보셔야 되고요. 저렇게 기능을 요하는 이제 템플릿 이외에도 서브 페이지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템플릿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편집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과 쇼핑몰은 그냥 모바일 페이지들이 모여있는 공간, 쇼핑몰 페이지들이 모여있는 공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속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능이나 뭐 특징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요리사의 솔루션의 어떤 페이지의 속성이다. 그러면 페이지 관리 가서 속성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여기에서 어떤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특징적인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면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여기에 파일명이라는 게 나와요. 요건 이 홈뉴 솔루션 내에서 1000페이지면은 1000개가 다 다릅니다. 이 파일명. 고유한 값이에요. 고유한 값이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그룹 번호라는 게 나와요. 그룹 번호는 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다르죠, 숫자가. 끝에가 0이고 끝에가 1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동일합니다. 그룹 번호가. 이렇게 맨 위에 이제 부모 페이지가 있고 하위 페이지가 있는 이런 페이지 구조에서의 그룹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연 영상을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각각의 메뉴 그룹마다 여기에 이미지가 다르게 나오게 하고 싶을 때 그런 때는 저 그룹 번호를 알면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연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특징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징이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메뉴 노출 설정한 거는 이제 그 속성을 이해하셨을 거고요. 열람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열람 권한은 어떤 페이지에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싶을 때,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관리자인 경우에만 그 페이지에 들어가게 하고 싶을 때, 내부의 인트라넷 페이지나 게시판 기능을 구현하실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 레이아웃을 쓸 것이냐. 아까 좌측에 이제 레이아웃이 있어서 페이지 내용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걸 길게 쓰고 싶을 때는 레이아웃을 이걸로 바꾸시면 좌측에 메뉴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실제 내용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다른 걸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 다른 페이지를 복사해 올 수 있다라는 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아까 보셨던 그 내비게이션에 관한 이제 사안인데요. 여기에서 특별한 부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여기에서 새로운 페이지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게시판을 밑에다가 붙여 넣었죠. 이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로 링크가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뉴가 두 개죠. 새로운 게시판이 있고 하위 페이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눌렀을 때 이 새로운 페이지가 아니라 이 페이지는 필요 없고 요걸로 가게 하고 싶다. 이거 눌렀을 때 이걸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보통은 그렇게 만드니까요. 페이지를. 그럴 때 아까 그 부분에서 속성을 편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든 페이지 뭐 이쪽을 들어가셔도 되고 아까 PC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요. 요 새로운 페이지의 링크를 하위 게시판 페이지로 거셔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PC 메뉴로 일단은 가겠습니다. PC 메뉴로 가셔서 이 하위 페이지를 위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일단 편하게 하시려면 요거를 위로 죄송합니다. 이 새로운 게시판으로 링크를 거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요게 맨 위에 있다고 하시면 이 새로운 페이지에서 속성 버튼을 누르시고 내비게이션에서 사용자 입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밑에 바로 하위 페이지로 링크가 걸리는 값이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이 새로운 페이지의 링크가 새로운 게시판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속성에서 내비게이션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허비하는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나옵니다.
동영상에 그런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제가 몇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영상이 있다라는 건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니다. 다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매뉴얼에도 페이지 메뉴 관리에 보시면 매뉴얼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 여기에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설정은 페이지에서 하지 마시고 레이아웃에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아웃에서. 그러면 그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모든 페이지가 오른쪽 버튼이나 컨트롤 키가 먹지가 않아요. 하나씩 해주실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특정 페이지에 관리자로 회원을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패스워드만 쳐가지고 페이지를 보게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시면 여기서 열람 권한을 이제 회원 암호, 페이지 암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간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전 버전에 쓰시는 분들은 안 될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페이지 속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편집.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쓰실 거고 막히는 이제 상황이 많을 곳이죠. 사실 이 페이지 편집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이 나온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세요. 모양은 이 페이지 편집에서 한다. 일단 모양에 대한 부분은 페이지 편집에서 한다라고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 이런 부분들 연상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작업의 결과는 페이지 편집을 하는 그런 족족 그 결과는 실제로 홈페이지 상에서 볼 때는 HTML로 바뀌는 이제 거고요. 아까 헤드 태그, 바디 태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헤드 태그는 어디에서 수정을 하느냐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 거기서 이제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교육. 웹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예. 양이 맞아요? 양이요? 한 5페이지 정도 분량은 되지 않을까요? 네. 드릴까요? 네. 과반수 이상 되면 드리고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네. 하나도 모르겠네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네. 스마트폰이 없으세요? 아니, 있는데 안 돼갖고 안 되네요. 스마트폰이 안 되세요? 근데 지금 뭐 홈페이지 안 만들었다니까. 네. 혼자 하시니까 떠나야지. 출력을 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출력을 해드리기 어렵고,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나중을 위해서 요걸 통해서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이 페이지를 통해서.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요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요게 바로 떠요. 그 내용이. 아니요. 제가 오늘 올린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네. 헤드 태그. 자, 소스 보기상에서는 아까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홈페이지 요리사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메인 페이지로 가셔서 페이지 편집을 딱 누르시면요. 헤더 메타 JS 여기에 헤드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태그를 직접 수정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된 거 수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들을 수정하시면 이제 메타 태그나 타이틀 태그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 이 타이틀 태그와 메타 태그는요. 기본적으로 홈메 솔루션이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그런 콘텐츠에 맞춰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조금 나중에 난이도를 높여서 검색 엔진 최적화 쪽을 관심을 가지실 때 검색 엔진 최적화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웹문서 최적화는 시스템이 해드리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 검색 엔진 최적화 하실 때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튜닝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다. 그리고 웹 디자이너들이 뭔가 작업을 수행해줘야 할 때 여기에 태그를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냐 물어보면 그냥 거기에다가 넣으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만든 디자인 스타일 또는 본인들이 만든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는 어디 있냐? 바디 태그도 마찬가지로 헤더 메타 JS에 있는데 바디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알맹이는 여기에 있는 거죠. 요게 그 알맹이입니다. 이 D 이런 것들이 다 태그로 변환이 되는 놈들인데 여러분들은 그 태그 모르셔도 행렬 콘텐츠나 클릭해서 복사하고 잘라내고 붙여넣는 것들 홈요 솔루션에 있는 기능들을 배우시면 그 태그들을 다 구현하실 수가 있죠. DIV죠, 이게. DIV인데, 오늘 노트북이 좀 말을 안 듣네요. 다시. 네. 이거죠. 자, 어쨌든, 요 DIV를 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DIV의 이제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DIV는 하나의 태그고요. 그 태그에 어떤 속성 값을 지정을 하면 선도 그릴 수가 있고 배경색을 넣을 수도 있고 크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기본 HTML의 표준 그런 문서들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들인데 굳이 이 부분은 손대지 않고도 기본적인 홍보용 홈페이지 만드시는 데는 손대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런데 디자인을 나중에 이제 이쁘게 꾸미고자 하실 때 디자이너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 그런 때는 여기에 그 속성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V 편집을 눌러보시면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요소들마다 있습니다. 여기 시작 태그, 끝 태그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에다가는 어떤 HTML 태그든 어떤 글자든 다 넣으실 수 있어요. 홈요 솔루션이 지원하는 태그는 div, 테이블, tr, td 몇 가지 태그들이고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되 치셔야 됩니다. 뭔가 디테일하게 꾸밀 때, 복잡한 걸 구현하실 때 그런 때는 이런 데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모든 태그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김에 그러면 그 태그들, 이미지나 이런 태그들이 제대로 안 들어갔고 사이즈가 안 맞고 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요소 검사라는 게 있어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 요즘 나오는 브라우저는 다 있습니다. 그 요소 검사 기능이. 크롬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 이미지 사이즈가 막 틀어진다. 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시면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요소 검사 하시면 요 밑에 이렇게 창이 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요.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런 그 요소들에.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맨 아래쪽에 가보시면 여백 같은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고급 사용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되고 이쪽 일을 하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알아야 빠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행렬 컨텐츠 홈요 솔루션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렬 컨텐츠예요. 행렬 컨텐츠 구조를 이해하신다고 하면 그냥 한 30%는 다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행렬 콘텐츠는 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div 코딩이라는 이제 어떤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어떤 이쪽 일을 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div 코딩을 못해요. 사실 div 코딩을 한다는 것을 코딩은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조금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div 코딩을 브라우저에 클릭으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걸로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된 게 행렬 컨텐츠입니다. 행렬 솔루션만의 방식이에요. 시연 영상에 보시면 나옵니다. 동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검은색 박스 행이죠. 이 검은색 박스는 열과 컨텐츠를 감싸주는 맨 바깥쪽에 있는 박스인데요. 밑으로 계속 쌓일 수 있는 구조예요. 무제한 쌓일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길어져도 괜찮아요. 너무 길어지면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밑으로 계속 쌓이는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박스는 밑에 걸 볼까요? 행 박스, 검은색 박스 안에 들어가고요. 바로 안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로 쌓이는, 수평으로 쌓이는 박스예요. 이 박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가로폭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가로폭. 가로로 10개가 들어가면 그 10개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게 지정해야겠죠. 배치를 원활하게 하시려면. 그래서 그 가로폭을 여기서 정하는데 그 가로폭을 어떻게 바꾸냐면 D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에 픽셀 단위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전 버전은 얘가 20픽셀 단위, 10픽셀 단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1픽셀 단위로 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작업이든 더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 PSB로 디자인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홈요 솔루션이 디자인까지 아예 묶어서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 그리고 이런 배치들, 이런 것만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박스 안쪽에 빨간색 박스가 있어야 되고요. 이 빨간색 박스에 컨텐츠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를 담더라도 3개의 div 구조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컨텐츠를 그냥 이미지를 그냥 넣는다고 해도 아무데나 그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 화면에서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편집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렬 컨텐츠를 반드시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록색 박스로 다시 돌아가서 빨간색 박스는 검은색 박스와 마찬가지로 밑으로 계속 쌓일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 초록색 박스로 돌아와서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행렬 컨텐츠 이 박스의 세트를요. 다시 초록색 박스에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초록색 박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중복해서 이걸 쓰게 되면 좀 더 정교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런 모양을 반드시 구현하셔야 된다면 이 초록색 박스에다가 행렬 컨텐츠를 한 번 더 넣어서 복잡한 것도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 구조보다는 요즘은 아마 여러 홈페이지들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여러 최근에 나오는 대기업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 가독성 높게 잘 그냥 구획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1차원적인 행렬 콘텐츠를 쓰면 거의 대부분 다 구현이 됐습니다. 영상, 아까 제가 첫 번째 영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동영상, 이쪽에 2교시에 보시면 행렬 콘텐츠를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컨텐츠 넣기. 이제 행렬 컨텐츠 박스로 배치를 먼저 다 하셨다고 이제 생각하시고요. 이제 각각의 그 배치된 빨간색 박스 안에 컨텐츠를 넣는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빨간색 박스 안에 7가지 컨텐츠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텍스트와 태그,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프레임, 버튼, 링크 이런 거는요. 그냥 쓰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건 게시판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비주얼 배너고요. 단순한 컨텐츠는 여기 없네요. 요게 이제 그림인데, 요거를 클릭해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아니라 버튼이네요. 링크가 걸려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 파일을 다른 걸로 바꾸시면 그 그림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클릭해서 바꾸거나, 만약에 새로운 컨텐츠 박스를 사용을 했다면 그 컨텐츠 박스 안에 D를 클릭을 해서 그냥 그림을 넣으시면 됩니다. 컨텐츠들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게시판은 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그 게시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글자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게시판에 이런 놈들을 하나하나씩 다 넣으려면 힘드시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DIV를 누르시고 밑에 템플릿 쪽에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템플릿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 박스 단위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게시판. 붙여놓은 다음에는 이 파란색 점선, 여기에 있는 파란색 점선의 바로 안쪽에 DIV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어떤 게시판으로 쓸지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일반형 게시판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판을 쓸지 모르니까, 홈 솔루션은. 그래서 파란색 점선 안쪽에 DIV를 클릭하시고 이 내용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또 확인하시고 기본 설정 수정 버튼을 눌러서 게시판,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시판일 겁니다. 이게 게시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게시물 개수를 몇 개로 바꿀지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프로그램은 몰라도 어떤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을 끌어다가 몇 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시판의 기본 설정 수정이라는 그 버튼은 어디에 있는지를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파란색 점선 안쪽에 DIV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건 템플릿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예요. 방법은.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게시판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미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여러분들이 만들 게시판 목록의 형태가 어떤 거냐를 먼저 명확하게 그림으로 그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으니까.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관리에서 템플릿, 텍스트형 들어가서 미리 봐놓는 거죠.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 나는 여기에 댓글 숫자를 표현하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 이걸 복사해다 붙여놓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템플릿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설정만 바꿔서 그냥 바로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추가해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이 내용은요, 모든 페이지마다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에다가 뭔가를 넣고 싶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홈요 솔루션이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쓰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페이지 만들어서 거기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게시판의 저장 공간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게시판에는 잘 아시겠지만 제목, 이름,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저장 공간을 정해진 대로만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래처에 신청을 받는 신청 폼이 있어요. 양식이. 거기에는 제목이 보통 없습니다. 회사명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면 제목이 필요 없으면 제목을 회사명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형태와 용도를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지금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요 부분이에요. 4가지 요소. 요거에 대한 부분 설명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